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그 하루 특강인데요. 제가 자료를 만들어 봤는데, 한 여러분들 이제 우리 13개 법률이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이제 관련되는 거를 묶어 가지고 페이지는 한 53페이지? 예. 그 정도로 축약을 했습니다, 제가. 원래는 이게 한 80페이지 정도 나오는데, 막 시험에 내가 판단했을 때 이런 거는 이제 또 좀 많이 빠진 게 있어요. 그거는 이제 그 공동주택 관리법 있잖아요. 그 부분은 될 수 있으면은 어차피 실무하고도 연관성이기 때문에 실무에서 한 번 더 강조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간적인 어떤 그런 조금 전략을 하기 위해서 공동주택 관리법에 나오는 내용들은 일부가 좀 뺐습니다, 일부러. 그래서 이제 관계법규 많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 그런 것들을 주로 이제 강조를 많이 했고, 어차피 뭐 관리 실무에도 한 번 더 여러분들이 강조를 해서 강의를 여러분들이 들으실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한번 이렇게 구성을 해봤는데, 그 정답은 있죠, 정답. 여기 이제 그 갈로 써있기가 많잖아요, 중간중간에. 그래서 혹시 이제 빨리 강의를 하다 보면 그 답을 놓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건 놓치면 그냥 가세요. 나중에 마치고 정답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답안지를 드릴 테니까 막 이렇게 시간적인 그것 때문에 막 그 답 찾는다고 교과서를 막 찾는다든지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럼 시간이 더 전략이 안 되니까. 답지는 마치고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2페이지 바로 넘어오죠. 2페이지 보면 공동주택이 나오는데, 공동주택은 제가 정리를 해오다 보니까 주택법에서 말할 때는 아파트 연립 다세대를 나오고, 공동주택관리법에는 공동주택, 허가를 받아서 주택이 아닌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물로 건축하는 거요. 요걸 주상복합 건물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부대복리시설까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법에는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인데, 오늘 강의 제목은 관계법규 테마별 비교 특강입니다. 제목, 강의 제목이. 자, 이렇게 하시고, 1번에 이제 테마별로 1번은 공동주택이잖아요. 근데 그 위에 여백이 좀 있죠. 거기다가 준주택하고 공공준주택하고 차이점이 있어요. 준주택은 어디서 나오죠? 어디서 나오는 개념이죠? 오로지 주택법에만 나오는 개념이에요. 다른 법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요거는 주택법에서만 나오고, 공공준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에서만 나옵니다. 다른 법률에서는 나오질 않죠. 일반적으로 준주택 하면은 주택이 아닌 거예요.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준주택 하니까 오다가, 오늘 굉장히 날씨 덥죠? 오다가 화가 좀 납니다. 날씨 더우니까. 노기를 띠죠, 노기. 화가 많이 난다. 이미 날씨가 더워가지고. 오피스텔, 다중 생활 시설인데, 이 다중이 들어가면 조심하셔야 돼요. 다중이면 건물도 있고, 그죠? 굉장히 다중이 붙는 게 많은데, 여기 다중생활시설은요, 구고시원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고시원. 옛날에 고시원을 말합니다. 옛날에는 이거를 고시원이라고 불렀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냥 다중생활시설이다. 노인복지주택입니다. 이거 조심해야 될 거는 노유자시설이 아니다는 거죠. 노유자시설이 아니고 그냥 노인복지주택. 기숙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건축법에는 기숙사가 공동주택으로 들어가지만은 주택법에는 기숙사가 준주택이다. 주택이 아닌 시설입니다. 이거는. 똑같아요. 공공주택도 똑같은데 조건이 있습니다. 이 준주택만 보면은 오다가 노기를 띠잖아요.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뭐가 틀리냐면은 공공이 더 붙죠.
그럼 제가 공공이 붙으면은 두 가지 조건이 됐습니다. 하나의 조건은 그렇습니다. 어떤 자금으로 건설할 거냐, 이거. 어떤 자금으로. 그러니까 주택도시기금하고 국가나 지자체 재정이죠. 예. 그러면 어떤 자금이냐? 재정과 기금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려서 기금. 하나 더 조건이 있죠. 예. 국민주택의 규모입니다. 85제곱미터 이하입니다. 예. 그래서 85제곱미터 이하. 주거 전용 면적. 그래갖고 이제 물론 뭐 우리가 조금씩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이제 숙식도 제공할 수 있도록 부엌이 반드시 있어야 되죠. 네. 그런 이제 조건이 있습니다. 입식 뭐 부엌이라든가 화장실, 전용 화장실 이런 게 있어야 되죠. 네. 그런 게 이제 오피스텔이 단지 우리가 사무실에 했던 기능이 아니라 주거 기능이 있어야 된다는 거. 네. 그런 조건이 중간정원에 조금씩 붙어요. 그렇지만은 가장 큰 맥락은 뭐다? 재정과 기금을 가지고 85 이하로 국민주택 규모로 짓는 거. 그것이 오다가 녹일 뛰는 거. 그게 공공주택이죠. 예. 그 차이점. 예. 그 다음에 의무관리 공동주택은요, 300세대 이상이고, 150 승강기, 150 중앙집중 지역난만 포함을 하고, 허가를 받아서 주택과 주택이 아닌 시설의 동의건물. 그 다음에 5번은요, 지금 현재 의무관리는 아니지만은, 의무관리로 전환할 수 있는 거죠, 전환. 예. 그렇게 하려니까 전체 입주등기 얼마에 동의를 받아야 되죠? 3분의 2를 칼로로 치버렸어요. 제가 그 칼로로 치려다가 말았는데, 예, 여러분들이 치주세요. 3분의 2 이상의 서면으로 동의한다. 서면 동의. 예, 반드시 서식을 정해가지고 제출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3번에 세대구분형 나오는데, 세대구분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거는 사업계획 승인 받는 거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행위허가죠. 허가나 신고인데, 사업계획 승인 받는 규모는 최소 얼마입니까? 적어 놓습니다. 30세대 이상입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3세대 이상, 공동택이라잖아요. 30세대 이상이고, 행위허가 받거나 신고는 30세대 미만 적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예, 왼쪽은 주택법을 적용하고 오른쪽은 건축법을 적용하는 거죠. 예, 규모가 적으니까. 그럼 1번 예, 사업계획 승인 받는 거는 각각의 공간마다 욕부현시가 있었죠. 각각의 공간마다 각각의 공간. 그러니까 예, 이렇게 넓은데 하나의 공간, 구분된 공간. 이 구분된 공간은 욕부현시. 예, 욕실과 부엌과 현관이죠. 그런데 왼쪽에 보십시오. 기존에 왼쪽에 이제 허가받거나 신고하고 설치하는 공동택은 기존 세대를 포함해서 2세대 이하인데, 그 밑에 보면은 각각의 공간마다 욕실과 부엌과 뭐가 나오죠? 그러면 요거는 규모가 적은 거예요. 예, 규모가 적은 거단 말이죠. 규모가 적은 거는 욕실과 부엌까지 맞는데 구분, 출입문이 다르죠. 그래서 항상 욕부는 욕실과 부엌은 필수란 말이죠. 항상. 욕실과 부엌은 욕실이 있어야 되죠. 부엌이 있어야 되죠. 예, 이건 필수잖아요. 근데 현관은 뭐예요? 반드시 여기는 필수지만은 여기는 현관을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없어요. 규모가 적으니까. 규모가 적으니까 매 사람마다 현관을 어떻게 다 만들어. 그래서 아이고 이거 규모가 적은데 현관까지 못 만들겠네? 그 생각한 게 뭐냐? 구분 출입문입니다. 요거. 요게 가장 이제 비교되는 부분이죠. 얘는 현관, 얘는 구분 출입문. 그래서 얘는 욕부현시, 얘는 욕부구시. 욕부현시 동생입니다. 욕부구시, 부구시. 예. 자, 그러면은 하나의 세대가 통합할 수 있는 연결문과 경량구조. 여기가 연결문이나 또는 뭡니까? 경량구조로 된 연결문이나 예, 이런 유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그런 이제 경량구조 경계벽이 있어야 된다. 밑에 보면은 세대수는 전체가 얼마죠? 요거는 전체는 세대수는 3분의 1을 넘지 말아야 되고 면적도 전체 면적의 3분의 1을 넘지 말아야 된다. 둘 다 3분의 1, 3분의 1 나오죠? 근데 행위허가는 3번 보시면은 3번에 예, 전체는 10분의 1이죠. 한번 적어봐요. 전체 세대수는 10분의 1이고 동은 3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숫자가 나올 때, 분수 나올 때는 다 3분의 1을 일단 기억을 하는데 적은 거는 있잖아요, 이거. 이거는 전체의 10분의 1과 동이 3분의 1이죠.
예, 그 두 가지를 동시 만족이 돼야 됩니다. 예, 10분의 1, 3분의 1.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구조, 화재, 소방, 피난, 안전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안전 기준을 충족해야 된다. 그 다음에 리모델링이죠. 리모델링을 비교해 보니까 주택법은 예, 대수선하고 일부 정축, 대수선 두 개 다 들어가죠. 그런데 건축법은 대수선, 정축 들어가면서 또요, 개축에다가 동그라미, 개축, 예, 플러스 알파입니다. 건축법은 개축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먼저 주택법이 이제 이게 출발돼. 리모델링은, 모든 리모델링은 건축법에서 출발된 거 아닙니다. 뭐죠? 주택법에서 먼저 출발된 거예요, 이거는. 왜냐하면 세대수가 많으니까. 그럼 주택의 리모델링은, 이때는 리모델링은 공동주택만 말합니다. 주택법에서 말하는 리모델링은 무슨 주택만? 예, 공동주택만 리모델링 하는 거니까 단독주택은 관계가 없어요. 먼저 기간은요, 15년이 넘어야 되는데, 시도 조례가 15년 이상 20년 미만의 연수를 정할 때는 그 연수를 정한다 그랬죠. 예. 그러면 세대는 전체 세대수의 면적이죠. 면적은 전체 면적에 얼마까지 정축이 가능한가요? 갈로 속에 30% 이내죠. 근데 85 미만은 40% 이내다 돼서요. 갈로 안에는 30 들어갑니다. 자, 우리 시험에도요, 이 주관식 시험 문제 낼 때는 요 지문이 그대로 뜹니다. 될 수 있으면 지문을 막 축약을 안 시킵니다. 있는 그대로 법률 조항을 그대로 집어넣기 때문에 지문이 길어도 요게 이제 핵심적인 부분만 찾으시면 돼요. 그 핵심이 뭐라고? 면적이죠. 주거 전용 면적. 그래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에 기간해가지고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에 중간에 주거 전용 면적이 있었죠. 그거를 네모를 딱 씹어버렸어요. 그거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자, 갈로 속에 30이 중요한 게 아니고 무슨 면적이 30이죠? 예, 각 세대의 주거 전용 면적의 30% 이내다 말이에요. 그럼 각 세대별로 30%씩 적용하는 것이다. 각 세대별로.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각 세대별로 주거 전용 면적의 30이다. 그리고 이 경우에 공동주택의 기능 향상을 위해서 공용부분은 별도로 정축이 된다. 왜 공용부분도 별도로 정축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몸집이 커져요. 그럼 만약에 중학생 애가 몸집이 커지면 옷도 바꿔 입어야 됩니다. 구두도 어떻습니까? 발이 커지죠. 구두도 같이 갈아 신어야 됩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의 단지에 복도라든가 계단도 그만큼 넓어야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세대 증가형 리모델링에서는 세대수 증가. 세대수는 기존 세대수의 몇 프로? 15% 이내죠. 갈로 속에 15% 이내. 그 다음에 수직 정축형입니다. 수직 정축형은 최대 3계층밖에 안 돼요. 아무리 많이 해봤자. 그럼 기존 층수가 15층 이상은 3계층, 15층 이하는 14층 이하는 2계층인데 동그라미 2번. 수직 정축형 리모델링 대상이 되는 기존 건축물의 신축 당시에 땡땡 뭐를 보유하고 있을 것? 예, 구조도입니다. 구조도. 예, 요거 우리 올해 시험에 나올 확률이 높아요. 예, 구조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리모델링 방법입니다. 동그라미 1번, 2번. 예. 자, 1번 우리 시험에 나왔습니다. 이거. 입주자 대표회의가 만약에 리모델링을 한단 말이죠. 그럴 때는 주택단지 소유, 주택의 소유에 뭐에 동의 받죠? 전원입니까? 가반수입니까? 전원입니다. 전원을 쓰셔야 돼요. 예, 전원. 근데 어떤 분은 뭐 전부라고 쓰신 분도 계시겠죠. 전부. 또 어떤 분은 또 이제 100세대인 경우는 100세대 이렇게 써야 되는데 전부라고 쓰신 분도 있었어요. 다 답을 인정했어요. 예. 그러니까 전부란 뜻이니까 뭐 전원이면 어떻고 전부면 어때요. 그러니까 혹시 내가 전부를 쓰신 분이 있어. 예를 들면 전원이라 쓰셔야 되는데 꼭 보면은 시킨 대로 안 하고 전부라 쓰신 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은 막 사랑도 전부 다 주고 싶고 그런 전부라는 말을 많이 평소에 써요. 내한테 전부 다 드릴게. 뭐 전부 이런 거 많이 쓰신 분이라서 전원이 잘, 예, 이게 눈에 안 익는단 말이죠. 전원은 잘 안 써요. 누가 전원을 합니까? 전부 다 준다 그러지, 그죠? 그런 분이 전부 써도 답은 맞다 보시면 돼요. 너무, 아이고, 내가 어떻게 할까? 다음 시간에 다음 문제 보면은 앞에 문제 실수한 것 같아서 심쿵, 해서 못하는 분이 있어요.
넘어가세요, 그냥. 예, 다 답안지는 출제자가 알아서 합니다. 그 다음에 리모델링입니다. 조합인데, 리모델링 조합은 두 가지의 어떤, 뭐가 있죠? 공정이 있다. 먼저 설립인가부터 받고 뭡니까? 허가 신청하는 겁니다. 아니, 사람이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설립도 아직 안 한 상태인데, 리모델링 허가로부터 받으러 가는 사람은 없겠죠? 설립부터 해놓고 허가를 받겠죠. 그럼 설립인가 신청 시 동의요건과 허가 시 신청 동의요건이 다르겠죠. 그럼 먼저 왼쪽 설립인가 신청 시 동의요건은 동만 보자. 동은 각 3분의 2죠. 갈로 속이 3분의 2. 그러면 전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동도 만족하고 뭡니까? 전체가 두 가지가 다 만족돼야 되겠죠. 그러면 동은 과반수, 전체는 3분의 2입니다. 자, 왼쪽 3분의 2, 과반수 3분의 2 되겠습니까? 그죠? 오른쪽 넘어옵니다. 이제 허가 신청 시 동의 요건이죠. 자, 동만 하려고 합니다. 75% 이상. 요거는요, 퍼센트라고 적어 놓으셔야 돼요. 75%. 어떤 분은 또, 만약에 이런 식으로 퍼센트를, 보세요. 밖에 있어요. 그죠? 여기는 퍼센트가 없잖아요. 없는데 만약에 우리 답안지에 퍼센트가 있잖아요. 있으면 75만 쓰시라고요. 요거를 이렇게 쓰셔야 되는데 또 답안지에 75%또 쓰신 분이 있습니다. 요거는 틀리게 하겠다 그럽니다. 이분부터는 사람 놀리는 것도 아니고 뭐한 짓이야 이렇게 돼버립니다. 예. 그래서 이분부터는 이게 조심을 하시라 그럽니다. 출제위원들도. 예. 그래서 이 중복이 안 되게 하세요. 중복이 안 되게.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뭐다? 아예 그러니까 골치 아프니까 가을 속에 이걸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럼 75% 쓰시든지 100분의 75를 쓰시든지 4분의 3을 쓰시든지 다 맞게 해주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잘 보세요. 만약에 갈로 속에 퍼센트라고 되어 있는데 4분의 3을 써버린다. 말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퍼센트를 갈로를 아예 묶어버린 거예요. 이 심력,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 이분들이 행력, 분수로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다. 공부 방법이. 그러면 그분도 구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퍼센트를 집어넣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아니, 퍼센트를 바깥에 내버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제가 갈로 속에 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냥. 75%, 100분의 75, 4분의 3. 좋습니다. 그럼 될 수 있으면은 교과서에 있는 그대로 기억해야 돼요. 교과서에 있는 대로. 75%라고 되어 있죠? 그럼 75% 쓰셔야 돼. 그 밑에 단지는 전체의 각 동은 얼마죠? 50%. 동은 50%. 전체는 75. 좋습니다. 저는 다른 거 떠나서 리모델링에 요거 하나만 잘 보면은요, 그분이 공부가 어느 정도 됐다는 알 수가 있어요. 요 정도는 기본입니다. 예. 자, 한 장 넣은 거. 다음 페이지. 리모델링 기본 계획이죠. 기본 계획이라는 거는 이제 사람 리모델링을 하다 보니까 이제 뭡니까? 많이 리모델링을 하면은 또 그대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증가되겠죠? 정축이니까, 정축을 위한 리모델링은 증가되니까 사람도, 도시도 가물되고 이주 수요도 집중되기 때문에 요걸 이제 관리하기 위해서 수립합니다. 그럼 수립권자가 특광대입니다. 특광대. 예. 구청장 없어요. 예. 특별시장, 광역시장, 대도시장은 몇 년 단위로? 10년 단위입니다. 10년마다가 아니에요. 10년 단위라는 거는 언제 할지 몰라. 언제 할지 모르지만은 한 번 할 때에 10년을 묶어서 한다는 거예요. 1년을 내가 어떻게 하고 2년을 어떻게 하고 이런 식으로. 몇 년마다 타당성 검토? 5년마다죠. 그럼 그 위에 여백이 좀 있죠. 리모델링 기본 계획에 여러분들 여백이 좀 있죠. 그 여백에다가 간단하게 절차가 여기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또 절차가. 그래갖고 이게 공인중개사 시험 문제도 이게 몇 년 전에 나왔고 우리 시험에도 절차를 갖다가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문항에서. 야, 그래서 이제 절차를 한번 적어봅니다. 절차를 요거 제가 좋아하는 거, 요거 줄 끊는 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 밑줄 짝, 요거 의견 청취를 해야 돼요. 자, 사람이 어디 가도 무슨 심이 있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의협심이 가장 기본적으로 의협심이 있어야 돼요. 예, 너이 만약에 불행에 처했다. 그럼 내 몰라라 하시면 안 돼요. 예, 그죠? 예, 그래도 의협심 발휘를 해야 됩니다. 자, 수립고시.
어협심 나오잖아요. 협심, 수립, 고시 바로 떨어집니다. 이거는. 그럼 의견은 누구한테 들었겠습니까? 주민들한테 듣겠죠. 또 지방의회. 예. 요거는 주민들한테는 들을 때는 주민공담을 시킵니다. 30일 이상. 주민공담을 시키는 이유는요, 충분히 그 주민들을 이렇게 납득이 가도록 내용을 알려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30일 이상 공람시켜줘야 돼, 이거는. 예. 그리고 지방의회도 30일. 그럼 지방의회는요, 30일 이내 의견을 갖다가 제시해야 됩니다. 지방의회에서 의견 제시가 30일이죠. 근데 만약에 있잖아요, 30일이 넘도록 의견이 안 들어온다. 그러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협의는 관련되는 행정기관의 장은 다 협의해야 됩니다. 관계 행정기관 장, 다 협의해야 되겠죠. 여기까지는 시험 문제라도 바로 문항에서는 안 나와요. 심의기관입니다. 심의기관이 어디서 심의를 하느냐.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우리가 주거정책심의위원회도 있고 도시계획위원회도 있고 건축위원회도 있고 굉장히 많잖아요. 그 위원회 중에서도 이제 보면은 이거는 도시계획위원회인데 문제는 뭐다? 이 도시계획위원회가 중앙에 있는 걸 말하는 거 아니겠죠? 왜 그러냐면 요 수립권자를 보십시오. 수립권자가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이나 대도시를 말하는 거잖아요. 대도시 시장이 고시를 공보에 하거든요. 고시는 항상 지자체니까 공보에다 합니다. 그럼 특광 대도시장이 이 내용을 고시를 공부할 텐데 도시계획위원회가 중앙에 있는 걸 말하는 거 아니니까 국토부 아니겠죠? 그러면 시도에도 있는 거고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특광이 있잖아요. 특광. 이 시가 특광을 말하죠. 예. 그러니까 시도 또는 대도시시장은 인구가 시장은 시장인데 인구가 50만 명이 넘잖아요. 시군구가 다 동원이 됩니다. 이렇게 시도나 시군구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시도의 시군구의 요걸 말합니다. 예. 여기 도시계획위원회죠. 예. 그래서 재밌는 거는 저는 올해 시험에 이 심의가 나올 것 같아요. 심의 문항에서 딱 여러분들 이제 약점이 있거든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는다. 틀렸죠? 그런 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번 갑니다. 5번. 제가 5번 하면은 테마별이잖아요. 5번 테마를 말해요. 5번 테마. 자, 등록사업자인데 등록은 어디로 가야 돼요?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근데 그 옆에다 적어 놓습니다. 물론 선생님이 국토장관한테 등록을 하는데 이 국토장관이 위임을 시킬 수도 있다 그랬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은 옆으로 해놓으세요. 이렇게. 위탁을 시키죠. 위탁, 위임. 위탁이나 위임을 시킬 수 있는데 위탁을 받은 사람은 뭐라 부른다 그랬어요? 등록을 수탁받는다. 등록 수탁기관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등록 수탁기관이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냐면 주공하고 그 다음에 감정원 있죠. 한국감정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한국부동산원 그 다음에 국토연구원 이런 정도. 국토연구원 이런 정도로서 등록을 수탁해서 받는데 대개는 이제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주택공사가 이렇게 등록을 이렇게 수탁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갖고 이런 정도도 보셔야 됩니다. 근데 아무런 말이 없으면 전부 다 국토장관이에요. 아무런 말이 없으면 수탁기관 나오면 안 됩니다. 위탁이라는 말이 들어갈 때에 수탁이라는 말이 나와야 됩니다. 자, 등록하는 기준은요. 자본금. 자, 등록 기준. 자, 오늘 밥 누가 사야 돼요? 자기가 사야 돼. 오늘 밥. 자기 사. 나오죠? 자본금과 기술능력 사무실입니다. 등록은 자기가 사는 겁니다. 자기가 사야 돼요. 자본금은 3억 원인데 개인은 자산평가기구로 따지니까 6억 원이죠. 주택은 건축 분야 기술인 1명 이상, 대지는 토목 분야의 기술인 1명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사무실은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를 갖출 수 있는 면적이다. 자, 그 등록 기준에다가 왼쪽에 여백이 좀 있죠. 선생님이 이렇게 이제 등록 기준 해놨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동그라미 해가지고 왼쪽으로 이렇게, 왼쪽이 맞나?
왼쪽으로 약간 여백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옆으로 해가지고 등록 규모 적어 놓습니다. 등록 규모는요, 연간 단위다 말이야. 이거는 연간 20호는 단독을 말하는 거예요. 호는 세대는요, 공동주택이죠. 그러면 20호나 20세대 이상을 뭐 할 때, 주택을 건설할 때죠. 주택 건설 사업을 연간으로 따져가지고 20호나 20세대 이상 할 때 등록을 해야 된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뭐지? 도시형 있죠. 도시형 생활주택은 연간 얼마? 요거는 연간 30세대 이상이 될 때 등록을 합니다. 요거만. 그럼 선생님 만약에 연간 뭐 30 안 되면 등록할 필요가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대지 조성 사업은 10,000제곱미터 이상이죠. 그러면 대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연간 10,000제곱미터 이상. 연간이 붙습니다. 항상 1년 단위죠. 연간 단위로서 10,000제곱미터 이상의 대지를 조성할 때, 조성사업 할 때 이제 등록하는 거죠. 자, 등록 규모를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적음으로써, 물론 뭐 여러분들이 이제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지만 한 번 더 제가 강조하는데, 사업계획 승인 받을 때는 연간 붙으면 안 돼요. 사업계획 승인은 사업계획 승인 신청 당시 규모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1년 단위로 얼마 한다. 그게 아니고 연간이 붙으면 안 됩니다. 등록은 연간이 안 붙으면 틀려요. 아시겠죠? 예. 되겠습니까? 예, 좋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등록할 때에 이런 게 있어요. 만약에 무등록자가 있잖아요. 등록할 사람이 등록을 안 하고 있다. 이런 거를 무등록이라고 그래요. 그럼 무등록자 처벌을 합니다.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우리끼리 약속이잖아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렇죠? 이거 우리끼리 약속입니다. 2년 이하의 징역과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2년의 징역 또는 2천만 원의 벌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시공기준. 등록사업자는 사업주체입니다. 시공자입니다. 아니, 시행자입니다. 시행자. 등록사업자 자체는 시행자를 말합니다. 시행자는 사업주체입니다. 그런데 그 시행자가 시공자로서 어떤 시공을 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시공 기준이죠. 그러면 이게 뭐로 간주되기 때문에 건설 사찰 빠졌네 또. 이게 우리 법률이 아직 정비가 안 됐어요. 아니, 건설 사업자 해놓으세요. 건설업자가 맞는데 건설 사업자로 건설 사업자로 간주됩니다. 뭐를 갖추면? 시공 기준을 갖추면 건설 사업자로 간주되죠. 자본금은 얼마죠? 5억 원 이상인데 개인은 10억 원 이상이고요. 기술 능력은 건축이든 토목이든 포함을 해서 한 명씩 포함을 해서 각각 한 명씩 포함을 해서 3인 이상이죠. 3인 이상. 그리고 이제 사무실은 이미 있는 거니까 필요가 없고 실적이 있어야 됩니다. 실적. 그래서 실적. 최근 5년간 하니까 실적이 100호나 100세대 이상이죠. 맞습니까? 그걸 해놓고 그 밑에 여백이 있죠 또. 그 여백이 있잖아요. 자, 이제 우리가 이 그림을 보면요. 요 중간 섹터에 이렇게 그림이 있으면요. 여기가 이제 뭐다? 시공 기준이잖아요. 그죠? 요런 식으로 화살표를 내립니다. 그 중간 포인트에서 화살표를 내려야 돼요. 음한데 막 화살표를 내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중간 포인트에서 화살표 내립니다. 자, 그러면 시공을 이렇게 갖췄을 때, 시공 능력을 갖췄을 때, 시공을 할 수 있는 규모, 얼마를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얼마를. 그럼 원칙적으로는 몇 개층 이하인데? 원칙은 5개층 이하입니다. 작게 쓰세요, 여기. 5개층 이하. 원칙은요, 많이 지을 수 없어요. 시공 기준을 갖춰도 이렇게 5개층밖에 안 됩니다. 단 6개층까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단 6개층까지 할 수 있는 거.
요거는 어떤 거랬습니까? 거실이 각 거실에 300제곱 이내마다 한 개소 이상의 직통 계단을 설치할 때죠. 예. 각 거실에 바닥 면적 합계가 300제곱 이내마다 한 개소 이상의 직통 계단을 설치할 때는 요거죠. 예, 직통 계단을 설치한 경우죠. 이럴 때는 6계층까지만 돼요. 6층까지만. 6계층. 그러니까 5계층밖에 안 되는데 6계층까지 되려면 요거 갖추면 돼요. 거실에 뭐다? 바닥 면적의 합계가 300 이내마다 한 개소 이상의 뭐가 설치되어 있으면, 직통 계단이 설치되어 있으면은, 예, 우리가 6층까지는 된다. 6층까지.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6계층 이상도 갈 수 있는 게 있다. 6계층 이상도, 예, 이상도 건설할 수 있다. 이게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6계층 이상의 아파트 건설 실적이 있는 사람. 예. 6계층 이상의 아파트를 옛날에 이 사람들이 이미 건설 실적이 있는 거예요, 이미. 예, 이제 뭐 초보가 아니고 옛날부터 실적이 있는 사람들. 그러면 아파트 건설 실적이 있거나 또는 뭡니까? 여기가 최근 몇 년간, 예, 여기 최근 3년간이죠. 여기 이제 최근 3년간에 예, 몇 세대 이상? 300세대 이상. 최근 3년간에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뭐 할 때? 건설할 때죠. 그래서 우리 시험이 얼마나 지독하게 나오냐면요. 지독하다는 표현을 할게요, 제가. 지독하다, 양반들이. 이거를 갈로를 집어넣었어요. 요거를 주관식 문제 나왔습니다. 최근 3년간 300세대 나왔죠. 그럼 뭐하고 헷갈리는 거예요? 시공 기준에서는 실적이 최근 5년간의 100호나 100세대고, 시공 기준이고, 그는 시공 기준을 갖추고 시공을 한다고 했을 때 시공 규모는 최근 6계층까지 이상을 지으려니까 최근 3년간에 300세대 이상이 있으면은 6계층 이상도 지을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가장 많이 물어보면 딱 알아요, 제가. 저 시점에서 물어보면은 제가 딱 압니다. 예, 딱 질문이 듭니다. 선생님, 아니, 그 시공 능력을 갖춘 사람이 시공을 하는데 어떤 책에는 최근 5년간에 100호 100세대고, 또 어떤 책에는 최근 3년간에 300세대인데 어떤 게 맞습니까? 둘 다 맞는데, 이제 그게 접근이 잘못된 거죠. 처음에 5년간은 어디서 나왔어요? 예, 시공 기준을 말하는 그거는 시공 기준이고, 최근 3년간 300은 시공 규모를 말하는 거죠. 시공 기준을 갖췄을 때에 얼마를 지을 수 있느냐? 6계층까지 지을 수 있으려면 몇 계층? 최근 3년간에 300세대 이상. 그죠? 예. 되겠습니까? 예, 좋아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등록사업자인데, 이 등록사업자가 이제 건설을 하려 보니까 돈이 있어야 되겠죠? 돈이 있어야 되는데 이 돈을 갖다가 어떻게 마련할 거요? 하니까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택상환사채까지 발행할 수 있으려면 규모는 5억 원 이상이 돼야 된다. 5억 원 이상 법인이죠. 누가? 등록사업자가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하려면 5억 원 이상이 법인이 있어요. 법인. 그럼 선생님, 개인은 발행 못 하겠네요. 당근입니다. 개인은 발행 못 해요. 그 다음에 건설업 등록을 한 자일 것. 그죠? 이거는 다른 걸 안 물어봐요. 건설업 등록이 이미 되어 있습니까? 예, 오케이. 그러면은 저희들이, 예, 그 대신 뭐냐? 실적이 떴어야 돼요, 이거는. 그다음 두 번째 헷갈린 게 뭐냐? 지금 여기는 최근 3년간의 연평균 300이죠. 그죠? 그럼 그거랑 이거랑 비교해 보세요, 이제. 이거는 연평균이 안 들어가죠. 근데 주택상환사채 발행할 때는 연평균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예, 연평균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거를 구별해낸 거죠. 그거 구별하셔야 돼요. 연평균 하면은 총 얼마를 지었다는 겁니까?
그리고 900을 지어야 돼요. 900을. 매일 300 하면 900이잖아요. 그죠? 900세대를 건설했을 때 된다. 자, 그러면 무조건 발행돼요. 자, 무슨 말이냐면요. 이 등록사업자가 주택상환사채를 발행을 한다. 그러면 발행하기 위한 발행의 요건을 이미 갖춰야 돼. 그죠? 요건. 그 요건은 자본금하고, 그 다음에 자격이죠. 건설산업기본법에 건설업 등록을 해야 돼요. 자본금 5억 원 이상 법인이고, 그 다음에 실적. 예? 최근 3년간의 연평균 300세대 이상이죠. 예. 그래서 요거는 요건이 자자실을 갖추고 이 요건 갖췄죠. 그 다음에 바로 발행하는 거 아닙니다. 지급보증, 금융기관의 지급보증. 요 지급보증은 금융기관입니다.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을 받고 그 다음에 승인 받아야 됩니다. 이때 승인 누구죠?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국토장관이라 적어놓겠습니다. 그래서 등록사업자가 발행을 한다고 해서 이런 요건만 무조건 갖춰서 되는 게 아니고요. 뭐 받고? 지급보증받고 국토장관의 승인을 받아야만이 비로소 뭡니까? 발행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주택상환사채는 한 사람 더 발행됩니다. 누굽니까? 주택공사입니다. 그래서 주택상환사채가 꼭 등록사업자만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공사도, 한국토지주택공사, 주공도 이렇게 주택상환사채를 발행을 할 수가 있어요. 다만 이제 주택공사는 보증 이런 거 필요가 없잖아요. 이런 걸 안 거치고 바로 뭐만 받으면 되죠? 국토장관 승인. 국토장관의 이 사람은 국토장관의 승인만 받으면은 바로 발행이 돼요. 발행할 수 있다. 그리고 주택상환사채는요, 상환기간이 3년짜리입니다, 이거. 상환. 이 상에다가 동그라미를 딱 집어넣으세요. 일본 말로 어치니 상. 몇 년? 어치니 상이에요. 그게 바로 3년입니다. 3년. 어치니 상. 그래서 3년 안에 발행을 해야 돼요. 요거. 그래갖고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요렇게 발행할 수 있는 사람이 등록사업자는 이런 식으로 발행하고 주택공사도 승인만 받으면 발행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런 것까지 정리를 다 해야 돼요. 되겠죠? 자, 그 다음 6번 넘어갑니다. 6번에는 사업계획 승인권자와 사용검사권자의 차이점. 사용검사는 준공검사라고 보시면 돼요. 준공검사. 사업계획 승인은 처음에 허가와 비슷한 거 허가 받기 위해서 건물 짓잖아요.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사업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면적이 뭐 기준이다? 원칙은 다 10만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어떤 사업이든 간에, 주택을 건설하든 대지를 조성하든 10만 제곱미터 이상과 미만으로 나눈단 말이에요. 원칙이. 그럼 이상은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이렇게 기각하셔야 된다 그랬죠? 근데 미만은 삼특광 시장 운수. 우리끼리 하는 거는 자꾸 연습을 하셔야 돼요. 우리끼리. 그러면 앞으로 저하고 강의를 좀 들으신 분들은요, 삼특광 시장 운수. 특별시, 특자시, 특자도. 요 시가 삼특이 광이라고. 시가.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선생님, 아니 면적이 10만이 넘어도 삼특이 광이고 미만도 삼특 광인데 똑같은데요? 똑같다는 거지. 근데 왜 구청에 안 가고 이거는 시청으로 바로 가라, 규모가 크니까. 그런 뜻이기 때문에 똑같이 나와요. 공통적으로 다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의 경우는 국토장관한테 받는다. 사업 주체가 누구일 때? 국가와 주공일 때만 받습니다. 그럼 지방공사 안 받죠? 지방공사는 어떻게 해야 돼? 면적에 따라 다르겠지. 지방공사는 여기 명단이 없죠? 명단이 없으니까 원칙을 따져야 되겠죠. 10만 이상은 시도사 대도시장, 미만은 삼특이 광시장 원수. 요거. 니은번.
330만 제곱미터입니다. 만이 들어가야 돼요. 330만. 약 100만 평입니다. 그래서 330만 제곱미터 이상이죠. 만약에 이런 숫자 집어넣는 문제가 나오면요. 만이라는 게 밑에 붙을 줄 알고 330만 쓰신 분이 있어요. 만이라는 게 어디 뭐 붙어 있겠지. 그러니까 옆에 붙어 있는,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330만 제곱미터 이상의 택지 개발 사업이나 도시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근데 누가 지정을 했죠? 장관이 지정 고시를 했기 때문에 장관한테 가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시도에서가 했다. 그럼 안 가도 되죠. 시도에서 가면 안 가도 돼요. 장관이 했기 때문에 장관한테 가는 겁니다. 디귿. 수도권과 광역시인데 요 두 번째 줄 보세요. 누가 또 지정고시 했습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고시를 했기 때문에 장관한테 간다. 그 다음에 리얼번. 제가 줄을 꺼놨죠.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가 공공주택 건설 사업을 하는데 이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국지주지가 단독 공동으로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한 거다. 그래서 이제 핵심적인 단어를 찾으시면 돼요. 예, 핵심적인 단어는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가 공공주택 건설 사업을 시행할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바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다는 거죠. 자, 사업계획 승인 규모입니다. 자, 규모 옆에다가 적어 놓습니다. 뭐라고 적어놔야 돼요? 신청 당시 규모를 말이죠. 이거는 연간 규모가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에 승인해가지고 규모 해놨잖아요. 요 규모 이렇게 갈로를 쳐놓고 신청 당시 규모라고 적어놓으세요. 그래 놓고 또 이렇게 적어놓습니다. 연간 규모가 아니다는 거. 이런 식으로 연간 규모가 아니죠. 또 시험장 가면 제가 이런 것 같이 일일이 다 이야기해 줄 필요가 있는 게 이제 이게 몇 번 이렇게 문제가 돌았기 때문에요. 출제위원들이 다 알고 있다니까. 약점을 알고 있어요. 그래갖고 연간 규모 딱 집어넣는단 말이죠. 틀린 걸 골라라. 예. 그러면 이제 단독은 원칙이 몇 개죠? 30인데 예외가 50이잖아요, 일단. 또 공동도 원칙이 몇 개죠? 30인데 예외가 50이죠. 그럼 이렇게 하시면 돼. 예. 단독이든 공동이든 주택을 건설할 때는 다 원칙은 30이에요. 다 30. 근데 예외가 50이죠. 예. 30, 50 이게 됩니다. 이게 원칙, 이게 예외. 이렇게 딱 넣으면 이제 주택을 건설한 사업은요, 50만 두 개씩 나와요. 50만 두 개씩. 예. 50. 예. 50 있잖아요. 50호나 50세대 이상인데 요것만 두 개씩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공한 단정이죠. 그래서 공공택지인데 일단의 토지를 공급받을 때 왕창 공급받는다. 일단의 토지를 공급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럼 일단의 토지를 공급을 받아서 건설이 이루어질 테니까 50호 이상이 될 때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한옥 들어가죠. 한옥. 그 다음에 단지형 연립이나 또는 단지형 다세대입니다. 또는 다세대, 연립과 다세대 주택을 말하죠. 그리고 정비 뭡니까? 정비 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인데 정비사업인데 이때 정비사업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시행 방식까지 나오죠.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자력개발 스스로 할 때. 그래서 이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고 자력개발 방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토지 등 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개량 정비 보존하는 방법이죠. 그걸 갖다가 자력 방식이라고 합니다. 자력 방식. 자력 방식으로 시행을 하는 경우죠. 그러니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토지 등 소유자가 주택을 개량하거나 정비 보존하는 그런 자력 방식으로 시행했을 때만 요거를 50세대 이상이 될 때 사업계획 승인을 받도록 하자. 그런데 여기 이제 단지형 연립과 단지형 다세대는 여기에 우리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갈로 서넣기. 자, 그걸 갈로 서넣기 해놨죠, 제가? 예, 보겠습니다. 조건. 예, 먼저 다음에 요건을 모두 갖춘 단지형이나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인데 기억. 세대별 주거 전용 면적은 30제곱미터 이상. 30. 그럼 이 30이라는 거는 적어도 뭡니까? 최소한도로 30은 넘어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세대별로. 그 밑에 진입별의 폭은 6m입니다.
6m 이상. 예. 왜? 진입도로의 폭 몇 글자입니까? 진입도로의 폭까지 6글자죠? 6m입니다. 6m 6글자. 자, 주거전용 면적은 앞에가 세대별이죠? 세대별 글자가 몇 개입니까? 3글자 30입니다. 예, 세대별이니까 30. 글자 수대로 세대별 30. 진입도로의 폭 6m 글자 수대로 갑니다. 좋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우리 시험에 50짜리는 예외적인 규정이지 원칙인 무조건 30입니다. 다만 공동인데 이 30세대를 건설하는 것뿐만 아니라 세대수 증가가 30세대가 증가됐을 때도 사업계획 승인 받습니다. 예를 들면요. 지금 현재 리모델링을 200세대인데 우리가 230으로 할 수 있죠. 그럼 이렇게 세대수가 증가되는 리모델링을 했을 때는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한댔습니까? 30세대가 넘을 때는 사업계획 승인 받습니다. 세대수 증가죠. 이런 세대수가 증가됐다. 얼마를 증가시켰다? 30세대 이상을 증가될 때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도록 됐습니다. 허가가 아니죠. 그럼 30세대 미만은 허가받고. 예. 그 다음에 사업계획 승인 대상에서 안 받는 거. 그럼 주택과 주택이 아닌 동일 건물인데 갈로 속에 상업지역이 들어갑니다. 상업. 근데 유통은 안 되죠. 예, 유통은 왜 안 된댔습니까? 남대문 시장, 동대문 시장 이런 거는 주택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인중개사 공부하시면요. 딱 공법 선생님이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주택이 어디에 건설이 안 되던가요? 딱 용도지역 2개만 말씀해 보세요. 딱 하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유통상업지역하고 전용공업지역은 주택을 건설할 수 없습니다. 딱 이야기하잖아요. 아, 공부 많이 하셨네요. 바로 인정샷. 바로 인정해 줍니다. 공법 선생님이 인정 딱 합니다. 예. 내가 그거밖에 안 했다 하더라도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그거는. 예,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예, 중요한 게 그렇습니다. 그 다음 준주거죠. 300 미만이죠. 예, 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주택이 아닌 건물이고 이 조건이 뭐냐? 전체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주택의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90% 미만이 된다. 90. 예, 그러면 동그라미 1번 옆에다가 별표 3개 놓으세요. 이런 거. 왜 별표합니까? 시험에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시험에 나온다고 안 그랬습니다. 시험에 나올 수 있을 수도 있다. 라고 했지. 제가 시험에 나온다고 안 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사업인데요. 농협중앙회가 기후 조달하는 자금입니까? 도시 기금으로 조달하는 거예요. 생활환경 정비 사업을 누가 조달하는 거죠? 농협중앙회가 조달한 자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기금으로 한다 그러면은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돼요. 그죠? 예, 근데 농협중앙회가 무슨 돈이 있겠냐 말이야. 거기서 조달하는 자금은, 이거는, 사업계획 승인을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사 착수. 한 장 넘기면은요,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때는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 착수를 안 했을 때죠. 5년 안에. 그리고 이제 사업 분할했을 할 때는 최초의 공고는 승인 받은 날부터 5년이고 나머지 공고죠.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고 외의 공고는 최초 착공 신고일부터 2년 이내 2. 예. 그러면 앞에 1번은 5년 이내 착공을 안 했을 때는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지만 2번의 기업도 5년 안에 착수를 안 했을 때는 취소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2번의 니은 착공을 안 했다 하더라도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는 없다라는 거. 예. 그 다음에 반달갈로 2번 착수기간의 연장.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정당한 사유 네모를 딱 집어버렸어요. 네모. 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네모를 찍어놓고요. 그 밑에 두 번째 줄에 보면은요. 여백이 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럼 그 여백에다가 이런 식으로 몇 가지 사유를요. 여백에다가 몇 가지 사유를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먼저 문화재가 발굴이 됐을 때. 문화재 아시죠? 문화재가 발굴이 되면요. 발굴 통지서를 갖다가 제출할 그 사업주체에게
발굴됐다는 사실을 통지를 해줍니다. 예. 그러면 그 통지 받으면은 1년 범위 안에서 뭐죠? 착수 기간을 연장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천재지변이 일어났을 때, 뭐 물난리를 겪었다든지 지진이 일어났다든지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소유권의 분쟁이 발생됐을 때, 소유권의 분쟁 소송이죠. 그런 게 많죠. 소송에 휘말리면은 뭐 답이 없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게 언제 끝날지 몰라. 그렇기 때문에 소송에 걸리면은 이렇게 이제 시간이 많이 지연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건설 경기가 극도로 건설 경기 극도의 악화라고 적어놓았어요. 그냥 건설 경기가 안 좋으면요 분양이 안 돼요. 하고 싶어도 안 되죠. 그건 어쩔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조건부 이행. 조건부 이행이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 아파트 짓는 대신에 도를 지금 현재 2차선에서 4차선으로 늘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조건부를 이행을 하다 보면은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기반시설, 요것도 하나 더 있는데, 뭐, 기반시설을 도로, 상하수도, 이거 시간이 많이 걸리죠? 설치로 인한 지연입니다. 도로, 상하수도 이런 시간이 많이 걸려요, 생각보다. 그래서 이런 기반시설의 설치로 인한 지연도 인정을 해주겠다는 거죠. 인정. 그래서 아무튼요, 우리가 이제 1년, 뭐 해봤자 1년밖에 안 돼요. 1년의 범위 안에서만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가 있다. 되겠죠? 그리고 그 밑에 취소 사유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1번은 5년 안에 착수를 안 했을 때고, 분할해서 할 때도 5년 안에 착수를 안 했을 때, 그 다음에 경공매 등으로 소유권이 상실됐을 때, 부도 파산 등으로 완료가 불가능할 때도 취소할 수 있다. 그럼 갈로 속에는 뭐가 들어가죠? 1번도 5, 다음에 또 5, 그죠? 5, 5 두 개 들어갑니다. 자, 사용검사권자는 시장원수구청장, 준공검사는 국토장관인데 누가죠? 국가나 주공이 사업주체인 경우와 장관으로부터 사업교 승인 받은 경우, 사용검사는 그 신청일로부터 며칠 이내 하죠? 15일 안에 합니다. 15일 들어갑니다. 그 다음 7번 테마는 임대사업자와 주택임대관리업자 다 두 가지 다 등록이죠. 적어 놓습니다. 이 등록은 필수입니까? 선택입니까? 임의적 사유입니다. 등록은 아직까지는 의무가 아니에요. 반드시 등록을 의무적으로 하는 건 아닌데, 주택임대관리업자 의무적으로 하는 게 있었죠, 아까? 그건 나중에 할 겁니다. 일단 원칙적인 것만 임의적이라는 거. 그럼 일단 임대사업자는 몇 개만 있어도 임대사업을 할 수 있나요? 1호 이상만 취득하에 등록한다는데, 그 취득에다가 동그라미. 임대사업자로서 등록을 하려면요, 임대사업자 등록은 주택을 몇 개 이상을, 주택을 1호 이상을 취득을 해야 됩니다. 취득하면은 이제 등록하죠. 자, 이 취득 속에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취득에다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 현재 소유한 자. 두 번째, 주택을 지금 현재는 소유 안 하지만 소유하려는 계획이 확정되어 있는 자. 주택을 소유할 계획이, 그러니까 분양 계약을 체결했다든지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그런 거 하겠죠. 분양 계획, 분양 계약, 매매 계약, 소유할 계획이 확정된 자. 자, 세 번째, 특수 목적의 법인. 그러니까 이런 이제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특수 목적의 법인인데,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부동산 투자회사 같은 거죠. 또 집합투자기구. 이 집합투자기구를 다른 말로 우리가 펀드라고 해요. 펀드 아시죠? 집합투자기구를 다른 말로 펀드라고 합니다. 펀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펀드. 그래서 저는 이거를 특수 목적의 법인이라고 따로 부르겠습니다. 특수 목적의 법인이다. 왜?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런 부동산 투자회사라든지 집합투자기구, 부동산 투자와 관련된 회사들은 특수 목적의 법인이에요.
이런 법인들은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등록을 안 해도 되는 거지. 등록을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이거 자체를 하기 위해서 이미 법인으로 설립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취득이라는 말 속에는 이런 사람들도 지금 현재는 특수목적인 법인인데 취득을 안 했습니다. 안 해도 이거는 할 수가 있다고. 이제 특수목적의 법인은 몇 년 안에만 취득하면 돼요? 특수목적의 법인은 지금 취득을 안 했어요. 근데 등록을 하시죠? 근데 몇 년까지 취득을 하지 않으면 등록을 말소할 수 있어요. 6년이라 그랬잖아, 6년. 특수목적의 법인은 6년 동안은 취득을 안 해도 등록은 일단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6년 동안 취득을 하지 못하면은 뭐다? 등록을 말소하겠다. 그런 내용이 나오죠. 예.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다 인정됩니다. 그럼 이 소유할 계획이 확정되어 있는 사람은 분양계약, 또 매매계약입니다. 그죠? 예, 분양계약은 언제까지 이 소유를 하지 않으면, 취득을 하지 않으면은 말소되든가요? 1년이고, 매매계약은 3개월까지 봐준다. 그죠? 3개월 안에 취득을 하지 못하면은 뭐 할 수 있다? 말소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취득의 속에는 굉장히 많은 뜻이 내포되어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임대사업자 등록입니다. 자기관리형과 위탁관리형이 있는데 자기관리형은 자본금이 1억 5천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근데 옛날에 2억이었는데 1억 5천 줄어들었습니다. 위탁관리는 1억 원 이상, 전문인력은 2명 이상이에요. 자기관리형이. 근데 위탁관리는 1명 이상이고 시설은 사무실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 보증상품에 가입을 해야 되는 형태는 자기관리형입니다. 거기 자기관리형에다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여기 자기관리형이고 여기 위탁이죠. 그럼 위탁은 수수료만 받는 형태고 자기관리형은 자기가 직접 임대사업을 하는 스타일이죠. 전대 방식으로. 그러면 자기관리형에다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보증상품에 가입 의무가 있다. 보증상품 가입 의무라고 적어 놓으세요. 그럼 또 이런 이야기도 있죠. 자기관리형을 등록하면 위탁관리를 안 해도 되죠. 위탁관리 한다고 해서 자기관리를 한 건 아니죠. 그래서 자기관리형을 하게 되면은 위탁관리를 한 것으로 간주가 돼요. 자기관리로 등록을 했다. 그러면 이 위탁관리를 등록을 뭐죠? 등록을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요거 자기관리를 하게 되면은 위탁관리는 등록을 한 것으로 간주된다. 요 두 가지가 필수적인 겁니다. 되겠죠?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시간은요, 여기까지 딱 해놓고 바로 쉬었다가 8번 들어갑니다. 테마 8번. 좋습니다. 네.